제 화면이 잘 보이시나요? 화면 보이시면은 오케이 사인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9월 6일 화요일 이상준 강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해 드릴 내용은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3I에 대해서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네, 어떤 플랫폼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꼭 이걸 이 플랫폼 사업이 이렇게 법칙을 따르는 건 아니지만 대개 이렇게 아이디어를 통해서 탄생이 되고 인포메이션 정보를 통해서 회원들 그다음에 대규모 빅데이터를 얻은 다음에 그다음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아이템을 만든다. 그렇게 플랫폼 사업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을 좀 잠시 되돌아보면서 오늘 이 강의를 FA 글로벌의 아이템, 그 다음에 뭐 사업 비즈니스 이런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제가 저번에 카카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네, 이분이 이제 카카오의 김범수 위장인데 이제 라이언의 모델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닮았죠. 이때 그 뭐 카카오의 김범수 위장이 한국에서 한 게임으로 대박이 났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 게임 다 해보셨나요? 한 게임이 이게 사람이 엄청나게 몰리고 엄청나게 시장에서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뭐 어떠한 뭐 장기, 바둑, 오목, 카드 게임 이렇게 맞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게임들로 온라인 게임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노소 누구나 다 쉽게 이 게임을 접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한 게임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키우고 나서 엄청나게 성장했을 때 대표직을 내려놓고 카카오 회장이 이제 그러니까 김범수 회장이 미국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한 게임을 만들면서 가족들에게 엄청나게 소홀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게 너무나 미안해서 모든 걸 내려놓고 미국으로 떠났다고 했죠. 근데 미국에서 이 아이폰을 처음 만나게 된 겁니다. 이제 2007년에 이제 스티브 잡스가 미국에서 아이폰을 처음 공개를 했었죠. 이거를 실제로 실시간으로 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폰을 등장을 보고 김범수 장은 내가 여태까지 만들었던 그 한 게임이나 이러한 컴퓨터 웹의 세상에서 이제는 저 아이폰 손 안에 모바일의 세상으로 오는구나 이거를 깨달았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아이폰을 처음 봤을 때 와 예쁘다 뭐 어떻게 저런 게 가능하지? 뭐 혁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건 좀 사업가의 눈 혹은 생각, 머리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걸 보고 그러면은 내가 저기서 뭘 하면 돈을 벌 수 있겠구나 이런 게 생각이 바로바로 떠오르나 봐요. 네, 이게 어쨌든 좀 그런 사업가의 좀 눈은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해요. 네, 그래서 김범수 장은 그때 한 게임을 통해서 뭐 바둑, 장기, 카드, 맞고 이런 걸로 사람이 모이면 이게 돈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방금 봤던 그 스마트폰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모을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고민했던 것이 바로 뭐 여러 가지 고민했겠죠. 그러다가 나온 게 바로 무료 문자 서비스였다라고 해요. 저도 너무나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한테 문자 보낼 때 건당 들어갔었고, 그러다가 학생들을 기준으로 하는 뭐 무료 문자, 그러니까 정액제가 있는 것이었죠. 예, 그런 것도 있었고, 이게 뭐 40글자가 넘어가면은, 더 추가금이 더 붙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카카오톡이 처음 무료 문자가 나왔을 때, 와, 어떻게 이런 게 있지? 그렇게 되게 놀랐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네. 자, 이게 아이디어였던 거죠. 김범수 시장은 나는 무료 문자 서비스를 하는 게 꿈이야. 왜 문자를 돈을 내고 해야 돼? 이렇게 문자를 무료로 할 수 있게 만들면 세상이 좋아지지 않을까?가 아니라 이 스마트폰, 이 변화하는 이 시대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을 모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그거의 해결책이 이 카카오톡이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카카오톡이 출시가 되고 출시 1년 반 만에 회원수가 10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해요. 그래서 3년 만에 전 세계 회원수가 약 3억 명까지 돌파를 했다라고 하죠. 대한민국 모바일 프로그램 사용자 수 1위인데 이것은 뭐 앞으로도 몇십 년 동안 변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카카오톡 안 쓰는 사람은 정말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나게 급격하게 성장을 했다. 그래서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쓴다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들의 정보,
그렇게 이 정보가 많다라는 거겠죠. 뭐 나이대별, 성별, 뭐 연령대별, 시간대, 지역 이런 것 다 어떤 빅데이터가 쌓였겠죠. 자, 카카오가 나온 지 3년간 매출이 18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3년간의 적자가 150억이었다고 해요. 엄청나죠. 예. 어떻게 이렇게 적자가 나는데도 계속 3년간 유지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뭐 어디서 뭔가 투자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투자를 받고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한 회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이것을 쓰는 이용자가 있었고 그만큼의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또 버틸 수가 있었고 어디서 뭐 투자도 받을 수가 있었겠죠. 자, 3년이 지났는데 계속 적자면 이젠 적자에서 흑자로 가야겠죠. 예. 제가 그 XGP 미팅 때마다 하는 말이 있는데요. 사토시 나카모토가 처음에 이 비트코인을 개발하고 비트코인을 발표했을 때 초기 투자자들에게 부자 만들어 주려고 비트코인 만든 건가요? 혹은 XGP, FA 글로벌이 XGP 처음 개발할 때 여러분들 집 사라고, 저 차 사라고, 우리 부자 되라고 만들어 준 건가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카카오가 문자 뭐 그런 거 뭐하러 돈 받고 하냐, 무료로 내가 만들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편의를 제공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어쨌든 이것도 플랫폼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적자에서 흑자로 가야겠죠. 수익을 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첫 번째 아이디어는 무료 문자를 하면, 두 번째 아이디어 정보, 인포메이션, 사람이 모인다. 그러면은 사람이 모였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제? 아이템, 돈을 벌어야겠죠. 그게 처음 돈을 벌었던 것이 바로 이 애니팡입니다. 애니팡 안 해보신 분은 안 해보신 분 찾는 게 더 어려울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했었죠. 그때 복잡한 어떻게 보면 가입 절차 필요 없이 카카오는 다 쓰고 있으니까 그 아이디 그대로 이 애니팡을 쓸 수 있게끔 지금 접근성을 되게 쉽게 했던 거죠. 그래서 출시 40일 만에 다운로드 수가 1,400만 건, 거의 우리나라 절반, 아니 4분의 1 수준의 사람이 거의 한 달 만에 다운을 받은 거죠. 그래서 애니팡이 하루 매출이 약 2억 원이었습니다. 150억. 아까 적자라 그랬죠? 뭐 한 100일만 있어도 흑자가 나는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수익이 생긴 거였죠. 그래서 카카오의 첫 흑자 도달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 카카오. 카카오의 수익 모델이 뭐 게임, 플러스 친구, 뭐 아이템 스토어, 쇼핑, 뭐 유료 결제 이런 거 있지만, 어쨌든 이제 2009년에 처음 나와서 매출액이 18억으로 이렇게 쭉 올라갔지만 단기 수익이 153억 원이었죠. 그러다가 2012년, 3년 뒤에 첫 흑자로 도달했는데, 이것이 바로 이런 게임, 그 다음에 뭐 이모티콘, 아니면 뭐 선물하기, 이런 게 조금씩 생기면서 이제 점점점 흑자로 돌아서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무료 문자 하나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얼마나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죠. 네, 카카오페이나 뱅크, 뭐 이렇게 카카오 커머스, 뭐 이렇게 해서 계열사 순위가 뭐 한화, 롯데, LG, GS보다도 더 많죠. 네, 그래서 엄청난 성과를 이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카카오의 3I, 아이디어, 인포메이션, 아이템을 정리를 하자면, 처음에 아이디어를 만들게 된 것이 이 사람이 모이면 돈이 된다. 그거에 대한 결과물인 거죠, 카카오가. 그래서 처음에는 무료 문자를 서비스를 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모일 것이다. 그 사람들이 다 정보고 그 사람들이 결국에 돈이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렇게 수익 모델을 창출하게 된 것이죠. 쿠팡도 마찬가지예요. 쿠팡도 빠르고 저렴한 배송으로 사람들을 모은 거죠. 예. 즉 이게 뭐 2,000원, 3,000원짜리 시켜도 무료 배송, 아니면은 뭐 당일 배송, 오늘 시키면 내일 오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썼겠죠. 이 쿠팡 하는 사람들, 뭐 배달하시는 분들, 그 안에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그러한 시스템,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적자를 내면서 사람들을 모았던 거죠. 그래서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쇼핑 앱 1위가 되자마자 뭘 해요? 쿠팡이츠, 쿠팡페이, 쿠팡플레이. 이제 뭐 토트넘까지 초대해가지고 손흥민 경기까지 만들어주고, 네, 그렇게 뭐 쿠팡 배달 파트너스, 뭐 그다음에 미국 주식 상장까지 했죠. 자, 쿠팡 실적이 매출이 이렇게 5조, 6조 이렇게 되는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5천억, 3천억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쿠팡의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계획된 적자라고 해요. 계획된 적자. 네. 적자인 걸 알면서도 이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적자와 흑자를 계속 갭을 줄여가는 게 이 쿠팡의 목표고 목적이지, 예, 계속 일부러 수익을 내려고 하고 적자를 안 내려고 한다. 뭐 그렇게 하려면은 지금 이 서비스를 지금 다 못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플랫폼 사업의 작전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쿠팡의 아이템으로는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적자를 계속 줄여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FA글로벌의 아이디어, 정보, 아이템은 무엇일까요? 탈중앙화가 미래다. 자, FA글로벌은 2010년에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화될 때쯤에 결제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수많은 기업에 공급을 하고, 뭐 은행이나 아니면은 뭐 핀테크 회사에 공급을 했죠. 이러한 결제 시장에서 또 암호화폐의 미래를 보지 않았을까요? 이러한 예측을 하는 것은 제가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뒤에 나올 이제 칸 대표님의 미디움 글을 통해서 제가 이것을 예측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2010년에 처음 설립이 되었고, 네, 이러한 스마트폰 TV 검색, 이러한 서비스, 결제 서비스를 계속 제공을 했었죠. 그러다가 2018년도 GP코인 개발 및 투자를 했었고, 거기에서 2019년도에 GP코인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과 그 다음에 이 비트코인 이런 암호화폐, 이것이 바로 이 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이런 결제 시스템에서 함께 그것을 융합한다면 엄청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회사의 핀테크 기술력과 이 블록체인의 기술을 통해서 FA글로벌만의, 그들만의, 이 회사만의 가상화폐 개발을 한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GP 코인입니다. 이게 아이디어죠, 아이디어. 뭐 코인을 만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사람들에게 엄청난 수익을 주겠다, 아니면은 뭐 쿠폰으로 살 수 있는 뭐 그러한 코인을 만들겠다, 뭐 그것도 하나의 목표일 수도 있겠지만, 네, 어쨌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체 기술을 그것을 이용을 한 이런 코인을 만드는 게 목적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FA글로벌 칸 대표의 미디엄에 가면은 디지털 송금과 암호화폐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2022년 올해죠. 네, 이 송금 부분의 총 거래 가치는 올해 약 1억 3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2030년까지 약 8년 뒤가 되겠죠? 전 세계 송금 시장 규모가 600억 달러. 그러니까 이 앞자리만 보면은 1억 달러에서 뭐 8년 뒤에는 600억 달러까지 이를 것이다, 이렇게 뭐 예측을 한다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보면 600배, 엄청나게 큰 이제 시장이 성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중앙 집중식 은행의 시스템에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국가들이 중앙 집중식 시스템에 모든 신뢰를 두는 것에 함정을 빠르게 깨닫고 있습니다. 말이 좀 번역한 거라서 좀 그렇지만, 국가들이 이런 중앙 집중식 시스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뭐 우리은행 아니면은 뭐 한국은행 이런 시스템이겠죠. 그런 것에 모든 것을 내가 다 신뢰하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함정이다라고 점점점 사람들이 깨달아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분산 금융이 탈중앙화가 오늘날 세계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탈중앙화가 구원자냐? 라고 얘기를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이 경우 우리는 다시 한번 시선을 분산된 금융세계로 옮깁니다. 중앙 집중식 은행 시스템이 제기하는 모든 제한이 없는 세상이라고 얘기하죠. 블록체인 기술은 현재의 금융 서비스 산업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파괴하고 있다가 어떻게 보면 뭐 없애버린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의 현재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송금 결제와 관련하여 블록체인은 사람들이 돈을 주고받는 방식을 혁신할 수 있는 유망한 기술로 간주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블록체인에 대한 엄청난 신뢰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암호화폐는 디지털 송금의 미래입니까? 라는 다시 또 질문을 던지면서 팬데믹 이후 세계의 시장 상황과 진화하는 고객 요구를 고려할 때 이 국경 간 송금은 2030년까지 아까 말씀드렸죠. 1억 달러에서 거의 600억 달러까지 엄청난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송금은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의 소비자들 사이에서 점점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실감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나라에서 신용카드 안 받아주는데 거의 없죠. 네. 하지만 어느 국가에 가면은
국민의 절반 이상이 계좌가 없고, 은행을 가려면 2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나가야 되고, 신용카드를 내면은 이거는 절대 안 받는다. 이러한 시장이, 이러한 국가, 이러한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가 아주 많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세계가 필요로 하는 것은 실시간 지불 및 실현을 신속하게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사람들의 물리적 삶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암호화폐입니다. 네, 이러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암호화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GP코인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엄청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칸 대표님의 생각 아니면은 뭐 아이디어, 네, 아니면 FA글로벌이 추구하고 있는 어떤 목적 그런 게 있겠죠. 네, 그런 거를 충족시키는데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해결책이 우리는 XGP, 우리의 기술을 통한 XGP 코인으로 이것을 어느 정도 해결을 하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레스트 카운티나 센즈페이, 베로페이 이런 회사를 괜히 인수하는 게 아니겠죠. 자, 아이디어를 통해서 XGP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자, 핀테크 기업의 기술력과 자본력을 통해 빠르고 안정적인 코인 개발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FA글로벌에 필요한 것은 이제 데이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카오에서 무료 문자 서비스를 공개를 했어요. 근데 사람이 아무도 안 써. 사람이 가입을 안 해요. 그러면은 무용지물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FA글로벌 만든 이 XGP도 쓰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 이 빅데이터가 필요하겠죠. 근데 이걸 누가 사? 누가 쓸까요? 네. 자, 그래서 이 FA글로벌은 이것을 XGP를 2018년도 우리나라에서 처음 공개를 함과 동시에 XGP 스테이킹 서비스, 그 다음에 리워드 서비스, 그 다음에 쿠폰 서비스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서 이런 회원을 유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생활 쿠폰 사용처를 끊임없이 업데이트하면서 제공을 했죠. 그 다음에 그 당시에만 해도 이 코인 시장이 되게 불안정하고 되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 다 사기야, 그런 거 하지 마, 이런 분위기가 되게 강했어요. 그러한 시장에서 되게 신뢰를 많이 제공을 했죠. 왜냐면은 우리가 이거 안 돼요, 이거 뭔가 좀 고쳐주세요 하면은 되게 그것을 빠르게 개선을 하고 뭐 공지사항 같은 거를 항상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이 회원들과의 되게 소통을 잘했죠. 그러면서 되게 좀 신뢰를 많이 쌓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리워더 시스템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회원들과 그 회원들을 통한 이런 빅데이터를 쌓았죠.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정보, 이 XGP의 인포메이션입니다. 그리고 뭐 그때 당시에 제가 이것을 XGP를 처음 시작했을 때가 그 팬데믹 사태, 코로나 사태로 제가 이제 공연이 다 엎어지고 뮤지컬 다 취소가 되고 이제 아무런 수익이 없을 때 제가 이 XGP 만났거든요. 그때만 해도 저도 이 강의를 보면서 공부를 했었어요. 네, 매번 강의 들어오고 뭐 다시 보기 하면서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건데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FA글로벌의 그 XGP 안에서 이런 정보를 얻고 회원들을 유치하고 지금까지 오는 데 있어서는 그때 당시에 이 XGP A팀의 좀 기여가 크지 않았나 라는 생각에 네,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때 그 강사분들, 리더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FA글로벌의 아이디어와 그다음에 뭐 정보, 인포메이션이 진행이 됐고 그러면 이제 수익을 창출을 해야 되겠죠. 아이템. 이게 바로 이제 최근에 나왔던 토큰 이코노미와 이제 XGP 비즈니스 플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칸 대표님의 아이디어를 통해 FA글로벌의 결제 기술력을 통한 XGP가 개발이 되었고 회원분들의 정보를 통해서 XGP에는 빅데이터가 쌓여서 수많은 오류를 개선하고 업데이트가 되었죠. 이제 정말 빠르고 안전한 XGP가 되었죠. 네, 되었고 지금 이제 XGP 이게 뭐 오늘 뭐 시세를 다 떠나서 없어지거나 무슨 뭐 갑자기 되게 불확실하거나 회사가 못 믿었구나 이러진 않잖아요. 더 이상 되게 정보도 많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검색했을 때도 자료도 많이 나오고 네, 그렇게 이제 좀 회사에 대한 신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다른 코인들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뭐 리플 회사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스텔라 루멘 회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네, 근데
어쨌든 이 FA 글로벌 그다음에 XGP에 대한 정보는 굉장히 많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완성된 어느 정도 완성된 준비된 코인에서 이러한 아이템을 통해서 회사도 수익을 창출을 해야겠죠. 네. 자, 그래서 XGP 토큰 이코노미와 플랜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에는 이 토큰 이코노미와 이 플랜이 조금씩 섞여 있어요. 네. 왜냐면은 제가 이제 보다 보니까 서로 중복되는 주제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토큰 이코노미와 플랜을 따로 분류하지 않고 그 주제로만 뭐 NFT면 NFT, 탤런트 토큰이면 탤런트 토큰 이렇게 주제별로만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처음에 나왔던 에코시스템을 보면은 제가 이제 급하게 다 번역을 잠깐만 해놨습니다. 그래서 XGP를 통해서 숫자가 보이죠? 1, 2, 3, 4, 5, 6, 7. 네, 가장 뭐 중요한 순서라고 봐야 될까? 그건 모르겠지만 순서대로 한번 보면은 XGP를 통해서 이제 뭐 포레스트 카운티나 뭐 센치페이, 그다음에 블록실드 파이낸스 이것은 영국 사업자고 이것은 에스토니아 사업자죠. 블록실드 파이낸스는 확실히 암호화폐 사업을 하는 이제 사업자입니다. 근데 포레스트 카운티나 센치페이 송금에서 이 XGP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 실제로 코인을 전송해서 거기서 뭐 환전까지 해서 뭐 돈을 보내고 송금을 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가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XGP가 여기에 함께 있는 거 보면은 충분히 그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00일에서 667일 이제 50% 이제 스테이킹이 되죠. 50% 스테이킹은 사실 그 다른 디파이 시스템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굉장히 보상률이 높습니다. 우리는 이제 200%에서 이제 100%에서 50%로 줄어가지고 좀 체감상 엄청나게 많이 줄어든 걸로 보이잖아요. 근데 다른 코인들과 다른 이런 시스템에 비해서는 굉장히 보상률이 되게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XGP의 큰 장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쿠폰 시스템도 보시면은 100여 개의 브랜드와 9천여 개의 아이템이 있다. 오, 엄청 많네요. 100여 개의 브랜드. 아마 이 XGP 그 한국에서 그 머지 포인트 사태만 아니었다면 사실 더 많이 이제 브랜드가 있었고 계속 업데이트가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조금 아쉽죠. 네, 아쉽지만 어쨌든 가장 큰 장점이다. 제가 이 XGP를 처음 봤을 때 코인으로 스타벅스에서 아마 그걸 저를 알려줬었거든요. 스타벅스를 살 수가 있다. 이게 굉장히 큰 메리트였어요. 네. 그래서 쿠폰은 어떻게 보면은 XGP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포스가 이제 개인 간의 GP코인 멤버 개인 간의 이 거래인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뭐 탤런트 마켓도 나오고 그다음에 탤런트 NFT도 나오고 유틸리티 토큰과 이제 유틸리티 토큰이 이제 나와봐야 알겠지만 뭐 탤런트 마켓 그다음에 GP 포스 그다음에 NFT 이 세 개가 어떻게 연동이 될지는 사실 저도 궁금하고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 어디까지 생각을 했는지 어디까지 이게 기술이 그만큼 발전을 했는지 사실 좀 많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런 것까지도 가능하다. 뭐 패션이나 뭐 연예 기획, 게임, 스포츠, 광고까지 XGP 하나로 이렇게 무궁무진한 시스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백서와 토큰 이코노미 그리고 플랜은 좀 특별한 게 다른 백서들은 사실 어, 이 코인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이러한 기술력으로 개발이 되었고 뭐 현재 이렇게 왔다 이잖아요. 근데 이 토크노미는 뭐예요? 앞으로 이런 거를 할 거다. 계획서잖아요. 앞으로 계획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어디까지 가능한지 좀 많이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FA글로벌의 아이템, 수익 뭐 모델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제가 1% 코인에 대해서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그때 영상인데 정말 다시 한번 봐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이거 잠깐 짧으니까 함께 잠깐 볼게요.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근데 아까 전에 99%의 네. 코인이 사라질 수 있다고 하신 거잖아요. 네네. 왜 그런 거고 그렇다면 살아남는 1%는 음. 뭐가 되는 거죠?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 네. 그건 어떤 맥락에서 제가 말씀드리냐면 그거는 제가 GBDC 나와서 걔네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제 뜻을 왜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거 풀려면 엄청 긴 시간 강연을 해줘야 돼요. 근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업비트나 이런 거래소에서 상장돼서 거래되는 코인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요. 그 뒤에 실물 경제가 받쳐주는 게 없어요. 걔네들이 코인 발행할 때 백서에는 뭘 하겠다고 했어. 무슨, 예를 들면 뭐, 탄소 코인, 환경 코인, 뭐, 무슨 코인, 무역 코인, 뭐, 그 코인 다 백서를 보면 세상을 엄청 변화시키는 내용을 엄청 적었어. 근데 여러분 돌아가서 한번 제 말 들은 다음에 다시 찾아봐요. 혹시 코인 갖고 계시면. 그 코인들이 그 백서에 쓴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 조사해봐요. 실제로 가서 조사하라고요. 앉아서 보지 말고요. 실제 하고 있는지, 가서 그 코인 만드는데 그 회사에 사람 몇 명이 있고, 실제 그 일을 하는지, 예? 다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런지 알아요? 그걸 우리가 ICO라고 해요. 코인이 상장하는 거를 ICO라고 하잖아요. 주식이 상장하는 거는 IPO라고 합니다. 자, 주식이 상장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온 거야. 원래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사기칠라 했고, 우리 그 사람 일단 뺍시다. 사람이 다 나보다고 보지 맙시다. 순수한 사람도 있었어요. 백서 있을 때만 해도 엄청난 꿈과 열정이 있었어. 그래서 뭐 시켜, 나 이거 할 거야 하고 상장시켜서 돈이 오면 할 거야. 이랬는데 돈이 막 1,000억이 넘어 들어왔어. 그게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난 1,000억이 들어왔는데 왜 해야지? 왜냐면 그걸 만드는 게 그거 실제 사업을 만드는 게 너무 어려워요. 지금 이더리움 보세요. 얼마고 비탈리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이더리움은 정말 약속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로 실제 산업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변해가는. 그래서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기술 R&D를 많이 해야 되고 엄청난 노력과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한 번에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되냐면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른 것처럼 안 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핵심 멤버가 돈 가지고 회사 나간다든지 돈을 몇백억 팍 들어가 갖고 나가는 건데 왜 머리를 쓰며 살아야지?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결론이 뭐냐면 지금 코인들이 실물 경제하고 엮어가는 코인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인터넷 처음 나올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때 너무 기억이 똑똑히 남은 게 제가 그때 컴퓨터를 강의를 했거든요. 제가 화학 공대에 나왔는데 그때까지 90년대 초중반까지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공대를 나와서 학교에서 실제로 컴퓨터 강의도 했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강의를 여러 가지 강의하지만 제가 화학 공대니까 유기화학, 무기화학 강의 하면서 컴퓨터 강의도 했고 통계학 강의도 했거든요. 그러면서 본의 아니게 또 그때 인터넷이 막 열기 99년대 인터넷 창업풍이 엄청 열었어요. 지금처럼 블록체인 코인 창업풍이 온 것처럼 그래서 그때 내가 기억이 너무 떨떠한 게 그때 주소 있잖아요. 오늘이 우리 보면 HTTP로 시작하는 주소. 그 주소 하나만 받아도 막 우리 지금 돈을 막 50억씩 융자 받았어요.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그 정도로 그때 열기였어요. 예, 근데 그때 다 인터넷 버블이 빵 터졌거든요. 똑같이 NFT 지금 막 난리 났잖아요. 그것처럼 그때도 난리 났다가 그게 다 무너져요. 그게 인터넷 버블이 2000년에 터지거든요. 근데 왜 그런지 알아요? 근데 그때 살아남은 기업들 다 세계적 기업이 됐어요. 그게 구글, 중국은 알리바바, 이런 애들이에요. 왜? 얘네들은 진짜 사업을 한 거지. 근데 그때 왜 대부분 다 터져서 망했냐면, 아까 말 주소만 있고 실제 사업은 없었던 거지. 세상을 안 변화시켰던 거지. 근데 그때 당시에 실제 인터넷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는 인터넷 플러스 산업이 응용이 되면서 세상을 변화시킨 기업도 다 세계적 기업이 된 거예요. 근데 어떤 기업도 다 무너졌냐? 실물이 없었던 거지. 그냥 아까 주소 하나 가지고 받았던 이런 애들은 존재의 의미가 없었던 거지. 실물하고 아무 상관 다 죽은 거예요. 그거 똑같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기술이에요. 예? 그래서 블록체인을 욕할 필요는 없고 내 말이 뭐냐면 사업하는 사람이 그거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냐. 이게 핵심이에요. 그게 코인 가치의 핵심입니다. 네. 네. 이게 코인 가치의 핵심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거냐, 예, 그 다음에 실물이 있느냐. 우리가 GP포스 가보면은, 전주환 지사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소나타 1세대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NFT, 마켓플레이스 있잖아요. 거기 가도 지금 등록도 잘 안 돼요. 네. 그것도 보완돼야 될 게 많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실물, 그러니까 회사가 진행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눈앞에 우리가 지금 그걸 볼 수 있느냐? 그게 완성이건 미완성이건 회사가 그걸 자꾸만 우리한테 보여주고 실생활에서 뭔가 실물로 그걸 표현을 하고 있느냐?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그러한 보여주는 모습들이 백서에서 적힌 내용 혹은 회사에서 앞으로 하겠다는 그 약속과 플랜과 맞아 떨어지느냐? 이것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백서 잘 안 보죠? 제가 이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요즘에 이제 코인원부터 시작은 했는지 모르겠지만 코인원, 그 다음에 업비트 이런 데 가면요. 백서 다 한글로 번역을 해놓습니다. 예. 그래서 그만큼 실제로 여러분, 백서, 거래소 입장에서는 당신들이 우리가 이 백서를 번역을 해 놓을 테니 당신들이 이것을 보고 제대로 판단을 해서 투자를 해라. 이런 의도가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백서를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고 보셔야 되고 현재 상황과 비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탤런트 토큰 이제 나오는 거 보면은 이제 쇼핑몰, 그다음에 GPA 포스, NFT 마켓플레이스 이렇게 세 단락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나와 있죠. 다 뭐죠? 보면은 공통점이 결제적 결제. 예, 탤런트 토큰이 쓰이는 이런 결제가 되는 그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 가지가 최초가 아니라는 겁니다. 최초가. 그러니까 FA 글로벌이 처음으로 스타트업을 하는 그 최초 개발이 아니라는 거예요. 쇼핑몰 이미 다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포스. 우리가 뭐 편의점에서 물건 하나 사도 다 포스기 쓰잖아요. 처음 보는 거 아니죠. 그 다음에 NFT 마켓플레이스도 이미 시장은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 FA 글로벌이 개발한 유틸리티 토큰인 탤런트 토큰을 이용한 포스, 탤런트 토큰을 이용한 쇼핑몰, 탤런트 토큰을 이용한 NFT 마켓플레이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 탤런트 토큰은 XGP에서 파생된 토큰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FA 글로벌의 목표가 최고의 쇼핑몰, FA 글로벌의 목표가 최고의 포스기기, 최고의 마켓플레이스였다면 진작에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이 들어오는 포스, 쇼핑몰, NFT 마켓플레이스를 했겠죠. 그래야 사람들이 유입하기가 더 쉽잖아요. 근데 다 기축 그 모델이 XGP, 그 다음에 탤런트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보면은 GP코인을 탤런트 토큰화 할 수가 있고, 여기서는 이제 탤런트 플랫폼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스테이킹이 또 있는데 이제 핀테크라고 적혀 있고, 이게 리워드라고도 돼 있죠. 네, 이것은 블록실드 파이낸스나 뭐 그런 데서 진행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거버넌스 토큰이라고 돼 있죠. 네, 그래서 저번에 NFT 그 거버넌스 토큰 그 투표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그런데 충분히 또 이런 게 또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탤런트 토큰이 아직 공개는 되지 않았지만 이게 실제로 개발이 되기 전에 뭐 다시 한번 투표를 할 수도 있겠죠. 네,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우리 회원들에게 투표권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찬성과 반대에 투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핀테크, 이 XGP 디파이는 그 채굴 시스템이랑은 조금 다른 시스템일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블록실드 파이낸스에서 암호화폐를 가지고 서비스를 운영하는 그 사업체인데 여기서 또 진행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것은 이 FA 글로벌 홈페이지에 가도 이 스테이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스테이킹은 이 리워드, 이 채굴 시스템이랑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다양한 플랫폼 사업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쇼핑몰을 통해서 이렇게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일단은 어떤 기존에 있던 쇼핑몰을 예시로 가져온 거죠. 예, 지금 현재 이 모양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아니고 이런 것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여기는 우리 회원분들이 직접 여기서 이제 사업을 또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누구나 편하게 XGP 플랫폼 안에서 뭐 구매도 할 수도 있고 판매도 할 수도 있고 그러한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 실물 경제. 아까 영상에서 봤듯이 실물 경제 생태계를 계속해서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게 XGP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는 것은 뭐 사무용품, 전자제품,
그다음에 식품. 그래서 기존의 단일 프로가 아닌 일반 쇼핑몰에 맞게 매칭되는 다양한 쇼핑 카테고리를 지원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걸 제가 번역을 해가지고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패션 인테리어, 뭐 문화 생활, 의료 보건, 여행, 이제 호텔, 리조트. 이게 다 자리를 잡고 다 원활하게 진행이 되려면 사실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릴까요? 네. 오류도 있을 것이고, 중간중간에 개선해야 할 점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로 실생활에서 누구나 편하게 쓸 정도가 되려면 사실 정말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단시간에 되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러한 이런 생태계를 계속 구축해 나가고 있다. 네. 그리고 이런 페이먼트도 어떻게 보면은 이 페이먼트가 FA글로벌의 가장 큰 기술력이잖아요. 네, 그래서 자체 제작한 지갑 서비스의 API를 연동하여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기존의 결제 API를 한 곳에 모아둔 지갑과 연동해서 충전하여 사용할 수가 있다. 간편 인증 방식을 통해 예를 들면 아이폰이면은 안면 인식 아니면은 지문 인식 이런 걸 통해서 간편 인식을 통해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건을 사고 결제할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신용카드로 할 것이냐, 계좌이체로 할 것이냐, 카카오페이냐, 네이버페이냐, 토스냐, 이런 거에 이 부분에 GP코인이냐,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거겠죠. 이 화면의 예시가 아마 그런 예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마저도 된다면 또 포스나 아니면은 다른 거 외에 이러한 엄청나게 간편한 이제 결제 시스템을 우리는 몸으로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포스 제휴 글로벌 가맹점을 위한 간편 결제, P2P 간편 거래, 중고 거래 등 활용을 확대하고 고가 제품 공동 구매, 공동 이용 등 서비스를 확대하고 렌탈 서비스 등 포스를 통한 간편 결제 서비스. 이것은 이제 GP포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플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보면 볼수록 와, 이걸 어떻게 다 하지? 아니면은 정말 어디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XGP의 NFT를 보면은 XGP NFT를 중간으로 해서 판매자 혹은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시켜 준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NFT 우리가 이제 누구나 XGP로 NFT화를 만들 수가 있고, 예를 들면 이상준의 NFT를 만들어서 누군가 살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누가 사주신다면은 제 NFT를 누가 사서 저에게도 수익이 생기고, 예, 그렇게 NFT를 또 스테이킹해서 거기 또 수익을 낼 수도 있고, 이렇게 그런 시스템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XGP NFT 플랫폼은 O2O 기반의 현물 및 NFT 거래 솔루션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네, 그래서 이제 온라인 투 오프라인, 오프라인 투 온라인 이렇게 해서 NFT 시장이 아직은 좀 처음에 거품이 많이 꼈다가 지금 거품이 많이 사라졌다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그 거품은 없어졌다, 사라졌다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시장이 갑자기 뽕 사라지거나 이 시장이 다 아예 망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NFT 시장은 가상화폐, 그리고 코인 시장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아마 같이 더 커지는 시장이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피규어 NFT, 고유 가치 부여, 그 다음에 이 P2P NFT 거래가 가능하고, 피규어 스테이킹이라고 해요. 네, 피규어 스테이킹, 피규어를 내가 사서 어디에다가 보관을 하면은 리워드가 나오나? 예, 그렇게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번역을 좀 해봤는데요. 이러한 게 가능하고, 여기 있네요. 스테이킹한 피규어를 대여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이 피규어 NFT를 스테이킹해서 수익을 또 낼 수가 있다고 하겠죠. 그래서 발생한 소득 지분이라고 적혀 있고요. 이게 좀 신기해요. 예, 납골 NFT, 이 고유 가치 부여라고 얘기가 나오죠. NFT에 가치가 부여가 된다. 그 다음에 이 NFT를 홀더하는 사람에게 혜택이 무료 메타버스 장례식이라고 해요. 무료 메타버스 장례식. 가상 그 공간에서의 장례식? 그런 것까지, 시장이 거기까지 커졌는지 모르겠지만, 예,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연예인 대비 NFT, 가치 부여. 이제 앞으로 연예인이, 준비된 연습생이
이제 공개가 될 때, 이제 데뷔를 했을 때, 뭐 그룹, 연예인의 이제 몸값 아니면 가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NFT의 가치도 커지겠죠. 그렇게 조금씩 거기 또 투자가 가능하다. 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홀더들에게는 이런 팬클럽 모임이나 연예인 활동을 하면 할수록 거기서 수익이 나는 거를 같이 배분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M2E 이게 그 움직이면 그 무브 투 원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다이어트 뭐 금연 아니면은 내가 뭐 어느 정도 걷기를 하면 내가 이 NFT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스테픈 코인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런 효과가 있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 그 코인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그 상태에서 뭐 몇 시간 동안 뛰면 혹은 몇 발자국 이상 걸으면 거기서 또 수익이 생겨요. 네, 그러한 코인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도 다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이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피규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피규어에 대한 취미 생활이 있어서 저는 심심하면 피규어 보러 가고 사러 가고 막 구경하고 막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피규어 NFT가 나온다 그랬을 때 사실 이런 것도 나오는 건 되게 좀 흥미가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센토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센토이가 그 여주에 있는 피규어 박물관이에요. 규모가 꽤 크고 여기는 이렇게 마블 캐릭터들도 있지만 애들이 좋아하는 뭐 미니언즈 뭐 그런 것도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 회사와 이 박물관과 진짜로 뭔가 연동이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뭐 거기까지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박물관 시스템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말이죠. 이번 주말에 이것까지 계획하고 간 건 아닌데 이렇게 주말에 저는 피규어를 보러 갑니다. 그 개그맨 이상훈 님이 운영하는 그 이제 후니버설 스튜디오라는 그 피규어 박물관인데 가서 직접 사진도 찍고 이렇게 온 거예요. 이런 거 봤을 때 저는 뭐 이게 누군가는 아예 그런 장난감 가지고 무슨 뭐 NFT를 해 말도 안 돼. 아니에요. 정말 시장이 정말 큽니다. 이거 피규어 이거 지금 이 조커 피규어 있죠? 이런 거 20만 원, 30만 원 막 이렇게 해요. 한정판은 뭐 100만 원도 넘어갑니다. 네. 그런 거에 NFT화 시키면은 충분히 저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아이언맨 이런 피규어요. 한 60만 원, 70만 원 돈 해요. 네, 진짜 비쌉니다. 그리고 이게 인피니티 스톤, 마블 영화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1대1 사이즈인데, 이것도 거의 100만 원 돈 하거든요. 네. 이런 게 한 몇십 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박물관에, 내가 가지고 있는 피규어를, 내 NFT를 산 그 피규어를 거기다가 전시를 해놓으면, 거기서 수익이 생기는 거에 대한 일부를 제가 가져갈 수 있는, 예. 그렇게 되겠죠? 그게 꼭 나는 한국에 있지만, 미국에 있는 박물관에 있는 피규어를 내가 NFT화 시켜가지고 샀어요. 그럼 미국에서 수익이 생기는 거 제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한 장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블리츠웨이 크래프톤 두나무로부터 투자 유치라고 적혀 있죠. 네. 자, 이 블리츠웨이라는 것은 이제 저는 피규어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었던 회사예요. 네, 이렇게 볼트론이라는 장난감 만화 아시죠?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만든 건데 가격이 76만 9천 원입니다. 예, 이런 장난감이 70만 원, 80만 원 막 이렇게 해요. 그런 거를 만드는 회사와 이제 두나무가 이제 이런 NFT 사업에 투자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메타버스, 이제 NFT 사업 등으로 진출할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블리츠웨이는 이미 두나무와 NFT 사업을 협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람다 256의 블록체인 기반 기술로 이 피규어 NFT를 제작을 하고 있다라고 하죠. 람다 256은 XGP 기반의 XGP도 이 람다 256 기반의 메인넷이죠. 그래서 충분히 이러한 NFT 만드는 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정판으로 제작되는 피규어와 NFT 기술을 더한다면 메타버스 플랫폼 유저들의 소유 욕구를 자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NFT 피규어는 기존 피규어에서 다룰 수 없었던 제작 과정이나 스토리를 담아낼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절대로 결코 작은 시장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뭐 그림 아니면은
뭐 음악, 너무나도 그 NFT 시장에 그쪽이 너무 많이 몰려 있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피규어 쪽으로 가는 게 틈새 시장을 노리는 거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피규어 NFT가 있다라고 해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는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XP 마일스톤을 보면은 2022년 올해 하반기죠. 네, 4분기죠. 그래서 XP가 업데이트가 되고 이 토큰 이코노미가 업데이트가 된다. 이제 업데이트가 됐죠. 그래서 내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에는 쇼핑몰 거래 플랫폼이 개발이 되고, 그 다음에 피규어 등 현물 기반의 NFT 마켓플레이스가 오픈이 되고, 라이브 커머스, 쇼핑 컨텐츠, 그다음에 강의까지도 여기서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다음에 탤런트 플랫폼까지 확장을 하면서 내년에 혁신의 완성이 2023년이라고 이제 그 전에 토큰 이코노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2023년에 이 많은 것이 다 이루어진다면 진짜로 XGP의 혁신의 완성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마케팅 플랜도 보면은 SNS, 뭐 각 서비스별 채널 운영하고 쇼폼 영상 광고 진행 조금씩 뭐 XGP를 노출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은 유튜브 광고가 될 수도 있겠죠. 저는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코인판이나 뭐 DC 인사이드 이런 코인 커뮤니티 있잖아요. 거기에 그냥 조금씩 배너를 올리는 것도 사실 괜찮은 저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조금씩 노출을 시키는 것, SNS를 통한 마케팅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디스코드는 만들어 놓으니까 저도 뭐 여기서 우여곡절이 좀 많았죠. 하지만 만들어 놓으니까 사실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각자의 의견도 얘기하고 게시판별로 이렇게 짝짝짝 만들어가지고 소통도 좀 원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스코드도 계속 여기는 활성화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디스코드 가입하시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많이 꼭 참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워크스테이션 필리핀 작업장 이용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지갑 유저 확보라고 적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M2E 무브 투 원, 움직이면서 벌다. 이거를 어떻게 진행을 하는 건지, 또 이러한 뭐 어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은 그런 새로운 토큰을 발행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 시장도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GitHub는 어떻게 보면 쟁글이나 코인마켓캡 그 이상의 코인 공시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올라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을 위한 그러한 코인 정보 공개 사이트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도 이러한 블록체인 정보를 제공하고 개발자 이력도 제공하고 그다음에 NFT 플랫폼 정보도 제공한다고 적혀 있죠. 그다음에 5개 광고나 스크린 광고 이거는 제가 이제 저번에 마케팅에 관련된 그 강의를 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뭐 네이버 아니면 구글 이런 데 코인을 광고하는 게 사실 거의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안 받아줘요. 코인 광고 회사에서 안 받아줍니다. 어떻게 보면 다 중간 그 업체를 통해서 광고가 이루어지는데 다들 피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노출을 시킬 수 있는지 또 한국뿐만이 아니라 뭐 꼭 한국에서만 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해외에서 다른 나라에서 XGP에 대한 5개 광고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마케팅 플랜도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또 FA글로벌, BK파이낸스 본사를 통해서 XGP, BK파이낸스 코리아 여기서 이제 라이브 커머스 쇼핑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결제나 개발 비용을 대준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쇼핑몰 개발하고 라이브 커머스를 또 진행하고 그 외에 또 생태계 컨텐츠를 확장시키는 데 열심히 기여를 한다. 거기서 나오는 뭐 어떠한 뭐 자금적인 것들이나 아니면 비용적인 것들은 본사에서 제공을 하겠죠. 그래서 결제나 개발 비용을 지원한다고 적혀 있죠. 그 다음에 글로벌 리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거 A팀 강의도 마찬가지고 다 여기에 속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뭐 쇼핑몰이나 쇼핑몰 제휴
이런 거를 뭐 다른 어떠한 쇼핑몰과 우리가 또 업체를 따와서 제휴를 시킬 수도 있겠고, 라이브 커머스는 우리가 직접 진행을 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그것을 진행하는 것, 물건을 파는 것, 그 다음에 실제로 방송에 나오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생태계 컨텐츠 확장, 이것은 아직도 우리의 역할은 끝나지가 않았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업비트에서도 이 백서 한글화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래소는 업비트는 건강한 투자 문화 조성을 위해 가상자산 백서를 국문으로 번역해서 제공한다. 전체를 국문으로 번역해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여러분들 들어가서 보세요. 저도 오늘 가서 봤거든요. 우리는 이제 보통 보면은 백서가 다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잘 안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단순히 그냥 번역기로 돌린 게 아니라 실제 전문 번역하는 사람을 데려와서 제대로 번역을 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다 백서 이제 27종, 최대 60쪽에 달하는 백서가 국문으로 제공이 되고 있다. 그래서 업비트 관계자는 가상자산 정보 비대칭성 해소와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서 백서의 국문 번역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백서가 되게 중요한 거고,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면 뭐 내가 코인을 샀는데 가격이 떨어졌어. 그래서 우리가 막 항의를 합니다. 업비트에. 이거 가격이 왜 이렇게 떨어져요? 막 이렇게 항의를 했을 때, 아니, 우리가 백서 이렇게 번역까지 해놓고 다 공개를 했는데 여러분들 잘 보고 판단하셨어야죠. 이렇게 뭔가 좀 피할 수 있는 하나의 방패막을 마련해 놓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여러분들 백서를 직접 보고 그 다음에 묻지마 투자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그 코인이 만들어진 이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것을 여러분들 꼭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플랜과 백서를 직접 온라인에서 설명을 해주는 이런 강의는 여러분들 놓치면 안 된다. 그런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자,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통제 가능한 영역이 있고 통제가 불가능한 영역이 있다라고 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일, 그 다음에 노력을 해도 바꿀 수 없는 일이 있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뭐 쟁글평가서 뭐 우리가 한다고 해서 내일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갑자기 뭐 내일 당장 업비트에 상장되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기술 개발이나 아니면은 뭐 앞으로의 사업 플랜, 우리가 기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요즘에 이거 텔레그램 너무 놀랐습니다. 엄청나게 갑자기 회원들이 많이 늘었고, 거기에 대해서 지사장님께서 요청을 하신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리더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점점점 회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보기 좋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앞으로도 많은 분들께서 거기에 동참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과 동시에 이 디스코드에도 많이 참여를 해주세요. 이게 다 점수에 반영된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앞으로도 이 XGP가 뭐 지금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앞으로 지속되고 더 많은 회원들, 더 많은 신규가 들어올 건데, 거기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결과물, 만들어 놓은 회원 수, 만들어 놓은 자료, 좋은 긍정적인 메시지들, 이런 거 하나하나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XGP의 가치를 올리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텔레그램과 디스코드 회원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기존에 강의해드렸던 플랫폼 사업 기초 있죠? 3I를 말씀드리며 이제 XGP의 비즈니스 아이템이 공개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카메라가 안 나와서 땡큐 이 화면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것은 지금까지 이렇게 개발이 되었다도 있지만, 앞으로 이렇게 개발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업그레이드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죠. 이 이코노미와 플랜처럼 FA글로벌이 실제로 그대로 운영을 하는지, 여러분들 XGP의 가치가 어디까지 상승을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날씨가 이제 점점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추석 연휴 가족분들과 즐거운 시간, 즐거운 휴식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참 얼굴 보면서 인사하면 참 좋겠지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손 들고 있어요. 손 흔들고 있습니다. 네.